박찬의 전성기 오늘 4부 걱정 말아요 그대 함께 하십니다. 지난 주말 날씨는 좀 좋았죠. 꽃도 많이 폈다고 해서 산책도 하고 싶고 그랬는데 막상 또 나가려고 하면 뽀얀 하늘, 미세먼지 때문에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특히 아이를 키우는 분들은 더 그러시고 또 연세 드신 분들도 또 미세먼지에 너무 처하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망설이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 미세먼지가 나날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중국 정부를 상대로 미세먼지 피해를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이 처음으로 제기됐다고 합니다.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특히 또 학부모들 중심으로 또 시위도 하고 그런 모습도 많이 봤는데 이 미세먼지 이외에도 소음, 수질오염 등과 같은 환경소송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걱정 말아요 그대 법무법인 이경의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의 변호사 최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좋죠?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스튜디오에서 밖을 볼 수 있는데 네. 밖에 하늘도 맑고 굉장히 좋습니다. 네. 토요일은 정말 답답했는데 네. 어제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저도 집 근처에 있는 벚꽃도 보고 했는데요. 이 미세먼지 정말 우리 생활에 정말 굉장히 큰 어떤 문제로 떠오르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점점 더 그래요. 예전에는 봄이 되면 미세먼지 있는 날을 이렇게 몇 개 꼽았는데 요즘에는 화창한 날을 꼽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미세먼지가 그냥 저희 주변을 맴돌고 있잖아요. 실제 오늘 저도 신문을 봤더니만 올 1월부터 3월까지 거의 3달이면 90일인데 85일인가 6일 정도를 미세먼지 주의보가 있었다고 하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맑았던 날보다 미세먼지가 많았던 날이 훨씬 많고 그것은 작년에 비해서도 훨씬 늘었다. 이런 통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미세먼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공기 오염뿐만이 아니라 물, 수질 오염 또 소음 이런 것들로 인한 환경 분쟁이 나날이 좀 늘어가고 있다죠? 그렇습니다. 네. 실제 환경 분쟁 같은 경우에는 관련하는 법이 환경 분쟁 조정법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 네. 보면은 대표적인 환경적인 문제로 12개를 예시하고 있는데요. 한번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이게 환경 피해란 것이 사업 활동이나 사람의 활동에 의해서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첫 번째 대기 오염, 수질 오염, 토양 오염, 또 바다인 해양 오염, 진동 소음, 악취, 일조권 방해, 조망 방해 너무너무 많죠. 네. 그 외에도 보면 지하수 수위나 오르내리는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와 같은 것을 원인으로 벌어지는 건강, 재산, 정신상의 피해를 이 환경 피해라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것 이외에도 사실 방사능 오염 이런 피해도 있습니다만 네. 방사능 피해는 다른 법률로 하고 말씀드린 12가지 정도의 어떤 일반적인 환경 피해는 환경 분쟁 조정법으로 지금 규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개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변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것들이 이 환경 분쟁에 다 속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최근 제가 어제도 그렇고 뉴스에서 이제 요즘에 자주 등장하는데 이 미세먼지 피해 때문에 한국과 중국 정부를 상대로 미세먼지 피해 배상 손해배상 소송이 처음으로 제기가 됐다고요. 어떤 그렇습니다. 내용인지 좀. 저도 변호사로서 이 소송 한번 해본다 했는데 다른 분이 먼저 제기하셨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네. 지금 최근에 보도를 봤더니만 우리나라에 오는 미세먼지의 한 70-80% 정도가 중국에서 날아온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네. 그래서 그런지 지난 5일 최열 환경재단 대표하고 변호사님을 비롯해서 전 농림부 장관님 이런 주부까지 해서 7명이 네. 피고 대한민국 1, 2 피고 중화민국 정부 이렇게 해서 두 양국 정부를 상대로 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각각 300만 원 손해배상 청구를 하라라는 내용의 소장을 접수시켰다고 하는데요. 네. 그 이유가 흥미롭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이 이른바 G2라고 할 수 있는 대국의 사회 일원으로서 이 오염 물질이 허용 가능한 범위 안에서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는 국제규범 위반이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네.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피고 대한민국은
미세먼지의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헌법상 국민의 안전과 생명권, 행복추구권을 보호할 의무를 게을리해서 이 7명의 건강에 어떤 위해를 끼쳤다라는 취지로 해서 각각 300만 원 손해배상을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요. 아마 그 대한민국 상대로 해서는 법무부의 소장이 아마 송달이 될 것이고 네. 실무적으로 봤을 때 중국을 상대로 했다고 하면은 이 중국 대사관의 소장을 전달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절차는 그렇게 이제 대사관으로 중국 그렇습니다. 같은 네. 경우에는요. 근데 사실 이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는 전 국민이 입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이거는 개인적으로 그러면은 이 소송을 하게 된 건가요? 이번 이런 그렇습니다. 거는? 이게 뭐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네. 이런 그 한마디로 하는 그 제조물 책임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 내지는 한 10명이 이렇게 모여서 단체 소송을 하면은 그걸 이기면은 주위의 사람들이 다 효과를 보는 그런 단체 소송이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소송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7분이 소송을 제기를 하면 그 효과는 7명한테만 미치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우리 일반인 저를 포함해서 네. 그 앵커님 포함해서 PD님 다들 원한다고 하면은 저한테 한번 위임해 주십시오. 저도 한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건데 네. 대신에 네. 앞에 있는 소송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소송을 해야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난번 담배 소송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담배 소송 같은 경우에는 담배 소송을 제기했는 사람들이 제기를 하고 나중에 이기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제기를 했다 했는데 이번 소송이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어떻게 보면은 미세먼지에 관한 국제적인 소송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사람들의 그 주목을 끄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그 전 국민이 다 소송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각각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물론 배상금 청구는 상징적인 의미겠지만 너무 약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보상받을 수 있는 거겠죠? 결론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네. 아마 소송을 제기를 할 때는 사실 박력 있게 그 제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반드시 이긴다. 이거는 반드시 이기고야 말겠다. 이렇게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되는데 네. 아마 이걸 담당하시는 변호사님이나 이런 분들도 현실적인 소송을 이길 가능성이 크게 높진 않다라고 봤는지 소장에 이 그 미세먼지 배상금 청구는 상징적인 의미지 네. 그 소송 목적이란 것이 이 중국발 미세먼지의 원인을 밝히는 데 있고 다만 중국이 이 오염물 관리를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인다라고 하면은 소송을 취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돈을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이 원인을 밝혀서 원인을 밝힌 뭐겠습니까? 그다음에 대책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원인을 한번 밝혀보자는 공익적 소송을 제기를 한 것인데 한번 우리 그 일반 국민들도 소송에 응원을 해주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3482님께서 미세먼지 소송 꼭 승소하세요. 너무나 멋진 생각입니다. 하고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이거 우리 모두의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영화로도 이런 비슷한 그 예. 외국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영화에서 봤는데 이게 실제 사건을 실화를 영화로 만든 거라고 하거든요. 에린 브로코비치라는 영화인데요. 줄리아 로버츠가 그렇습니다. 네. 프리트 워먼의 네. 줄리아 로버츠. 네, 이 주연한 2000년에 영화. 개봉을 네.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2001년에 이 영화를 보셨군요. 해서 그렇습니다. 네. 에릴 브로코비치 그 네. 귀여운 여인이 에릴 브로코비치로 이제 연기를 해서 네. 그 아카데미 여우 주연상까지 받던 영화인데요. 네. 내용이 뭐냐면은 에릴 브로코비치가 이 귀여운 여인과 달리 수수한 여인으로 나옵니다. 네, 네. 법률사무소의 여직원으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 변호사도 아니었잖아요. 변호사 네. 아니었어요. 그런데 기록을 보다 보니까 이상하다 하는 거예요. 아주 미국에 있는 굴지의 그 가스 회사의 크롬 중독 관련되는 사건일로 해서 한 지역이 피폐되는 걸 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그 캘리포니아의 수질 그렇습니다. 오염 이렇게 수질 발음이 안 오염이죠. 돼. 수질 오염. 네. 그걸 해서 변호사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소송을 냈는데요. 네. 어마어마한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네. 3억도 아니고 여기는 300만 원 했는데 네. 3억 3천만 네. 불.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환율로 하면 4천억 원을 그 배상을 받아내고 그래서 오늘 그 동네 주민들이 다 나눠가지고 그렇죠. 배상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소송을 했는데 그 혜택은 전부가 다 있고 네. 그 큰 가스 업체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이런 일 절대 안 하겠다는 그런 각서까지 발아내는 엄청난 사건이 같은데요. 네. 이와 같은 개인적인 사건뿐만 아니고 실제로 20세기 초반 같은 경우에는 산업화가 막 됐지 않습니까? 네. 이른바 아황산 가스로 피해를
미국이 많이 입었습니다. 캐나다에서 그런 연기가 계속 오니까 소송을 냈는데 그때 그 42만 달러 정도 배상을 받아낸 사례가 있긴 했는데 그 이후에는 국제 협약으로 어떤 해서 소송보다는 이 협약에 의한 해결이 돼서 지금 국가 배상 책임은 사실상 면제되고 있기 때문에 앞에 제기되는 소송도 사실상 이기기는 쉽지는 않은데 우리나라 국가의 노력이 또 그만큼 중요하다는 경종을 울리는 이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상징적인 의미라고 밝힌 것처럼 네. 사연 하나 좀 전해드리고 갈까요? 이거 알아보죠. 자, 집 앞 건물을 새로 짓는데 소음이 너무 심해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오른쪽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 병원에 가니까 돌발성 난청이라고 하네요. 치료받은 지 2주가 지났는데 아직 원래의 그 청력이 안 돌아옵니다. 의사는 이 병이 원인 불명이라는데 아무래도 공사장 소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소음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왔는데 혹시나 고소하게 되면 피해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하셨네요. 어떨까요? 글쎄 이거는 증거가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결국 입증 책임이 중요한 것이죠. 네. 말씀드렸듯이 이와 같은 것은 아까는 국가 배상 책임인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집과 집 사이에 있던 책임 그리고 이거를 과연 이것이 참을 만큼의 정도를 넘었나 우리가 법률 용어로는 수인 한도를 넘었느냐라는 것을 문제가 되는데 사실 이분 같은 경우에 돌발성 난청인데 저도 작년 가을에 돌발성 난청이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때 갔더니만 원인이 사실 스트레스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쉬어라라고 했는데 저는 좀 쉬고 했더니 한 3주 만에 돌아오더라고요. 네. 이분이 2주인데 아직까지 청력이 안 돌아오고 근데 원인 불명이라고 의사의 처방이 그렇습니다.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원인이 소음이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 원인이 입증이 되고 그 입증된 의사 선생님의 소견서를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 원인을 밝히지 못했다는 점에서 소송을 했을 때 이기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지금 급한 거는 소송보다는 오히려 좀 편안히 쉬셔가지고 이 난청이 돌아오게 하는 것이 먼저 있는데 나중에 그 건강이 회복된 다음에 그 원인을 다시 한번 좀 밝혀서 소송을 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요거 이제 집과 집 사이에 그런 이제 사연이셨고요. 근데 이것보다도 이런 소음과 관련해서는 이웃 간 층간 소음으로 관련한 소송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죠. 네. 단순히 그건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상 불미스러운 일도 고소하고 많죠. 그 과정에 이게 서로 싸우는 케이스도 있고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직 부장판사 출신이 윗분의 그 위층에서 나오는 소음 때문에 지하에 세워놨던 위층 차량이 이렇게 해코지를 했던 그런 케이스도 있었었는데요. 네. 그분을 탓하기보다는 그만큼 층간 소음이 스트레스를 미치는 것이 얼마나 큰지를 대변하는 케이스인데 저희도 상담을 하다 보면은 그런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피해가 어떤 손해배상액으로 하기에는 미미하다 보니까 실제 소송으로 가지는 많지는 않지만 그만큼 심각한 것도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오늘 환경 분쟁 관련 소송에 관해서 법무법인 이경의 최진행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환경 분쟁하면 아까 12가지나 이제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수질 오염, 미세먼지, 또 층간 소음 이런 것들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 사연은 뭐냐면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옆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아파트에 햇볕이 들어오는 시간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됐습니다. 이분은 햇볕 때문에 일조권 이런 것 같은데요. 네. 이웃들과 함께 신축 아파트 시공사에 항의했지만 시공사는 건축법에 근거해 건축 허가를 받고 준공 심사까지 완료했기 때문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아이고 참 안타깝네요. 이렇게 햇볕이 안 들어오면 얼마나 답답하실까? 네. 현실적으로 이 경우에 일조권 둘러싼 그 분쟁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많습니다. 네. 저도 하다 보면은 특히 한강 근처 이럴 때 일조권 조망권이 많은데요. 아마 요즘 굉장히 고급 주거지로 할 수 있는 용산 근처에 이른바 유엔빌리지 이런 데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있는데 앞에 갑자기 큰 빌딩이 들어서면은 앞이 하나도 안 보이고 집이 보이는 아파트와 보이지 않는 아파트가 억대 이상 가격 차이가 엄청나죠.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처음에 앞에 건물이 몇 층 올라가는지 사실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분쟁이 생기는 케이스가 상당히 있는데요. 네. 이것 같은 경우 그것이 주거지인지 아니면 상업용지인지 이 부분에 따라 상당히 다릅니다만 주거용지에 이와 같은 그 일조권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보호해주는 취지가 있으니까 네. 가까운 그 법률 전문가를 한번 찾아가 보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대신에 상업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과밀해서 그 건물이 들어서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다닥다닥 붙여서 지을 수밖에 없는 한 평당 뭐 수억 원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이 어딘지에 따라서 좀 상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좀 일반적인 말씀밖에 드릴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주거지인가 또 상업용지인가 따라서 일조권의 조망권 기준이 달라지나요?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이 크게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네. 참고 견딜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느냐 이와 같은 그 한도와 관련해 가지고 일반적인 기준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일조 방해 정도 그리고 네. 또 가해 건물의 용도 그 지역 뭐 선후 토지 이용 관계를 본다 뭐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는데 네. 구체적으로 봤을 때에 동짓날 해가 제일 짧은 날을 기준으로 해서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8시간이지 않습니까? 네. 이 일조 시간을 통틀어서 그걸 총 일조 시간이라고 하는데 네. 4시간 이상 확보되면은 기본적으로 이것은 그 정도는 봐줄 수 있다라는 것이고 네. 또 조금 넘어 시간이 9시부터 오후 3시 요 6시간인데 이 6시간 중에 1조 시간이 연속해서 2시간 확보된다고 하면은 그 또한 수인 한도 참을 수 있는 범위다라고 하는데 말씀드렸듯이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4시간 정도 확보가 되느냐 아니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한 2시간 정도 확보가 되느냐 요 두 기준보다도 더 침해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소송을 해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기간이 확보가 이제 총 4시간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일조권에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럴 경우에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그 현장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이미 다 완공됐다면 그러한 건물들을 못 짓게 하거나 허물게 할 수 그렇죠. 있나요? 그게 현실적인 문제인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방제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건물을 지을 때는 앞에 가보면은 이렇게 표시가 있습니다. 몇 층까지 짓는다라고 다 돼 있거든요. 네. 보시고 만약에 우리가 생각보다 높게 짓는다고 하면은 미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공사 중지 가처분 이런 걸 네. 할 수 있는데요. 완공하기 전이라고 하면은 말씀드린 대로 일조권 침해 등을 이유로 공사 정지 가처분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소송을 건물을 더 이상 짓지 못한다라는 소송을 한 2-3달 안에 판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 재건축하는 현장에서 이런 소송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고 그렇죠. 저 또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일조권을 침해될 것 같으면은 미리 말씀드렸듯이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하는 공사 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를 하기라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근데 이제 다 완공된 건물은 완공이 돼버렸으면은 네. 그것을 허물어 버린다고 하면은 현실적으로 지나치게 사회적인 손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우리가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네. 그럴 때는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일조권 침해로 인한 금액을 하는데 그 건물이 있는 동안은 계속 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네.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든지 다 미리미리 대비하는 게 좋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지만 네네. 이런 소송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네요. 네. 자, 이렇게 다양한 환경 분쟁 소송이 늘고 있어요. 이제 변호사님과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뭐 이제 층간소음뿐만이 아니라 일조권도 그렇고 뭐 수질 오염 또 공기 오염 등등 많이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 분쟁 소송에서 소송을 하려고 할 때 요거는 꼭 짚고 넘어가고 요거는 꼭 주의를 해야 한다 하는 점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굉장히 어려운 소송입니다. 변호사도 네. 이게 어려운 소송이기 때문에 네. 증거 확보를 위한 노력이 되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환경 소송은 입증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문가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다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걸 알기 때문에 대법원도 입증 책임을 상당히 피해자한테 완화시키고 오히려 내가 그 원인이 내 원인 때문에 그것이 아니다라는 입증 책임을 거꾸로 가해자 측에 전가시키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천 앞바다에 어업을 하다가 고기가 안 잡혀요. 알고 봤더니 네. 옆
옆에 있는 매립지에서 매립 침출수가 오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네. 그래서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결국은 피해자들 손을 들어줬는데 그것도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완전히 피해를 이걸로 그 침출수로 해서 손해가 있다는 걸 완전히 입증을 못했지만 거꾸로 그 침출수가 있다는 그 사실은 확인만 된다고 하면은 네. 거꾸로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그 침출수를 제기했는 그 원인되는 회사가 우리 이 침출수 때문에 피해가 입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하도록 해서 사실상 그거 입증 피해 못하면 배상을 하도록 해주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네. 실제 이와 같은 것은 이른바 입증 책임 전환을 해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그런 정책적인 배려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우리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소송은 단순히 나의 어떤 손해배상을 받는 것을 넘어 인근에 같이 사는 부분들에 대한 그 공동체를 보호하는 그런 공익적 취지도 있다라는 점을 안다고 하면은 그와 같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증거 확보가 중요하고 적극적인 소송,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한 또 하나, 정리네.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그 홈페이지에 꼭 찾아보십시오. 네. 필요한 자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환경분쟁소송위원회. 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네. 거기에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자 상담 한 개 하고 또 시간 마칠 시간 다 돼가네요. 1911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만 70세 경비원입니다. 최저임금도 안 되고 근무 시간도 많고 정말 근무 의욕이 나지 않지만 당장 그만두면 할 일이 없거든요. 어디다 하소연해야 할지 하셨습니다. 최저임금이 안 된다. 이 부분은 참 안타까운 것인데요. 아마 그 직접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아웃소싱 외주에 그 고용돼 있는 그 경비원이신 것 같은데 네. 결국 그 외주 경비 업체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이와 같은 부분은 그 과연 그 이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대상이 돼야 된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시적인 근무 관계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본인이 고용돼 있는 업체에 좀 이 부분을 좀 문제를 제기하고 근처에 있는 만약에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인근에 있는 노동청과 좀 상의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그 다양한 환경 분쟁 소송과 관련해서 우리 법무법인 이경의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또 자세히 또 알고 싶은 분들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그 사이트 홈페이지를 한번 꼭 홈페이지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란다는 우리 변호사님의 조언이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월요일 순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 문자 주제는 이럴 때 소송 걸고 싶다라고 띄워봤는데요. 아이고 487 하나님. 우리 남편은 가사일 한 번 하는 적이 없네요. 정말 남편을 고소하고 싶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정말 이럴 경우 어디다 고소해야 되죠? 정말 너무 힘드실 텐데 이런 거 어디다 고소해야 되나. 일단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들어가 보면 있을려나 모르겠네요. 자, 9934님. 담배 냄새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숨쉬기 힘들 만큼 괴로워요. 담배 냄새 고발합니다 하셨는데요. 요즘 담배 피우신 분 계신가요? 물론 계시겠죠. 그런데 집에서도 피우시나? 집에서 피우시면 절대 안 되고요. 요즘에는 담배 피울 데도 없는데 이왕이면 담배 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몸에도 좋지 않은 걸 뭘 그렇게 지금 미세먼지까지 그냥 한창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은데 담배 연기 안 좋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끊으셔야 됩니다. 건강할 때 건강 지키라는 말 다른 말 아닙니다. 자, 월요일에 함께한 당신의 전성기 오늘 마칠 시간 다 돼가는데요. 여러 가지 미세먼지도 있고 환경 분쟁도 있고 하지만 그런 거 다 저희가 좀 뒤로 하고 일단은 사랑과 행복한 사랑 가득하고 행복 가득한 그런 시간 보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사랑도 행복도 바로 다 내 안에서 시작되고 내가 그 안내자라고 합니다. 오늘도 사랑과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따라가 보시면 어떨까요? 월요일에 함께한 당신의 전성기 오늘 마지막 곡 띄우면서 인사드릴게요. 저는 내일 아침 10시 2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명숙이었고요. 끝곡은 임지훈의 회상 띄워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